안녕하세요, 여러분.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김팀입니다. 자,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서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탄이 될지 또 다른 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시행됐던 임대차 3법 입법 예정안으로 되어 있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전에 앞서 임대차 3법을 한번 짚고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보시면은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요걸 골자로 하는 지금 임대차 3법이 되겠고요. 자, 요 부분에서 전월세 신고제에 앞서 먼저 작년 7월 31일 날 시행된 이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요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주택에 대해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그 작년에 시행됐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 요것이었죠. 요게 주요 골자였죠. 2+2. 2+2로 2년 동안 계약을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연장을 더 할 수 있도록, 플러스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된 법인데요. 단지 이렇게만 되면은 솔직히 한쪽으로는 편향된 법이라는 얘기가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임차인들만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해서 임대인들과 매도인들이 상당히 좀 그랬던 반응들이 있었죠. 현행 이제 2+2가 시행되면서 2년, 4년이 시행되면서 이제 단지 이제 조금 약간 법이 완화된 게 집 주인이나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될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완이 됐죠. 보완이 됐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이 너무 크게 받으니까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상승하도록 5% 이내로만 하도록 하되 이제 지자체에서 상한을 정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는 5+5로 10년이고 그 기간 내에 5% 내 인상분만 정하도록 하는 게 2020년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년 7월 31일 법이 시행된 이후에 갑자기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많이 진행이 돼서 누구만을 위한 법률이 되는 게 참 문제였죠. 누구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양쪽 다 매도인과 매수인 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법은 아니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법이 시행된과 동시에 이번에 또 시행되는 법은 이제 그 전월세 신고제가 되겠죠. 전월세 신고제.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는 위키백과를 참조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자 전세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수도로 막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2010년에 들어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7%, 8%, 10% 이렇게 막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이거에 문제점이 생기고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약간 조정을 하고자 정부가 개입을 한 거죠.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 점인데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정하는 것이다. 여기도 2+2가 여기서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 현행법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한 임대차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을 최소 단위로 본다는 거죠. 1년을 해도 2년을 보고 2년까지는 살 권리가 있다는 거고 좀 약간 임차인들을 많이 보호해 주겠다는 법이죠.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대차 만기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네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을 많이 보호해주는 법인 것 같습니다. 뭐 논란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그 당시에 뭐 자유시장 원리에 위배되며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뭐 많이 있었고, 뭐 재산권 침해다 뭐다 헌법 소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조금 보면 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너무 빨리 도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시장의 원리는 경제시장의 원리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그 가격을 외부 세력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시장의 그 공급과 수요가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공급 측면에서 이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이걸 도입을 해야 되는 시기였을지 몰라도 현재로 보면은 그 당시에 비해 너무나 많은 속도로 집값이 올라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6월 2일에 또 생기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해서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내용을 법률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다운받아 놓고 이렇게 한 건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일 시행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시행이 되고요. 이렇게 쭉 나와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받은 거는 가장 큰 법의 큰 테두리 본칙을 받은 거고요. 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총칙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자, 이제 이 법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이라는 말이 아래에 좀 나오는데요. 부동산 등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경매도 그렇고 뭐 분양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이제 분양권, 뭐 경매 물건, 뭐 이런 것들, 뭐 상속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겠죠. 뭐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이 된다. 좀 약간 범위가 좀 약간 구체화되면서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범위가 토지 및 건축물 외에 그거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이 됐다는 거, 권리까지 포함이 된 거고, 이건 작년에 개정된 법률이고요. 이제 부동산 등의 매도인, 매수인을 말하며 거래 당사자란 매수인,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도 포함이 됐네요. 외국인 등도 포함이 됐고요. 외국인은 또 어떠한 것인지 또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거, 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이렇게 얘기하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그 2분의 1 이상이 뭐 해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법인, 그런 단체들이 또 외국인으로 다 이렇게 됩니다. 외국 정부도 있고 국제기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외국인들이고, 외국인들도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소재지의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동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공동신고는 매도인, 매수인 양 당사자를 말하는 거겠죠. 양 당사자, 거래 당사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하면 바로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도 해당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는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정비 주택사업인가요? 거기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 재건축조합원, 재개발조합원, 가로정비주택조합원 이런 조합원들도 이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가 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 완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완료가 되는 거 아니고 중간에 해지가 될 수도 있고 무효 또는 취소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해제 등 그런 게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간청으로 또 공동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꼭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뭐 이건 이미 예전부터 시행된 조항들이라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요. 금지 행위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쭉 부동산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가 이제 여기 중요한 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요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죠. 2020년 8월 18일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 되고, 공동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거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그럼 전월세랑은 뭐가 틀린 거죠?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그럼 뭔가요? 전세 월세 신고를 하는데 그건 임대차 계약 아닌가요? 같은 거 같은데 뭐 법이 또 이제 이중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무엇인지 저에게도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거기까지는 지식이 좀 부족한 바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뭐 수도권은 100% 들어가겠죠. 수도권 들어가고, 뭐 시도지역, 도시지역, 세종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이것도 아까 위에 마찬가지로 계약의 뭐 보증금이라든지 임차임, 차임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뭐 똑같이 6개월 이내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60일 이내 신고라고 해제나 이런 거 됐을 때 6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해제가 6개월 아니고 상속, 경매 등 그 밖에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건 외국인에 대한 얘기예요. 외국인에 대한 얘기고요. 이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부터 변경된 경우,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죠.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거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네요. 그럼 뭐 회사가 뭐 M&A 맺어서 넘어가고 외국 법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존 회사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려면, 보유하려면은 뭐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토지거래 허가 뭐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나오네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 기존부터 나와 있던 얘기들이니까요. 쭉 넘어갈게요. 이것도 여기서 뭐 그냥 토지거래 허가지역, 허가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가 되게 까다롭죠. 여기서 이제 매수하는 사람이겠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수인은 이제 토지의 이용 계획, 어떻게 쓰는 이용 계획, 취급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번거롭고 파시는 분들도 번거롭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절차가 좀 까다롭고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뭐를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걸 꼭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건물들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꼭 관할 자치단체에 꼭 확인을 하셔서
자치구, 구나 시청에 꼭 확인을 하셔서 내가 이 건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건물을 사고 싶은데 이런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법령이 나와 있고요. 그 마지막이 좀 계속 보다가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당사자, 양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 중에 당사자의 한쪽이 또는 양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와 그 기관의 장이 시장이랑 군수 등 허가권자죠. 여기 구청장 등 허가권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허가권자와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됐으면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협의 과정에서 아까 여기서 필요했던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자금 조달 계획은 국가한테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걸로 협의가 되면은 이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이런 특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가고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에서 보면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처음에 아까 이용 계획을 내시죠. 그 이 목적의 이용 계획대로 5년의 범위에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냥 한번 그걸로 허가를 받았으면 계속 그걸로 5년 동안은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이용받은 대로, 허가받은 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이제 계속 조사하겠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5장에 부동산 정책 관련 등 자료 등 종합관리에서, 이제 허가권자들은 적절한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작년 8월에 개정된 법인데요. 이제 모든 실거래 데이터를 갖고 이제 하겠다는 거죠. 부동산을 거래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제 6월 달부터 부동산 전월세까지 신고를 해야 되면은 법인이든 외국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했으면 신고를 하고 주택 임대차의 월세, 전세 이런 부분까지 다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까지 다 신고를 해라. 세금이죠. 세금인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해서 실태 파악을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안 좋게만 생각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서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럼 취득세나 이런 부분 다 책정이 되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그 법령들을 알아봤고요.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국토부 교통부에 가셔서 이 법령을 찾아보시고 꼼꼼하게 부동산 이 법령에 위반되면 또 이제 과태료랑 또 벌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서 거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마련해 봤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세법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법률도 들어가야 돼서 거기까지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나 뭐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면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6월 1일 날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정보 공개가 이제 11월부터 올해 11월부터 정보 공개가 된다고 하니 저는 그냥 이런 제도가 시행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데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것도 30일에 신고 안 하셔갖고 벌금 내고 과태료 내려가면 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데? 뭘 자꾸 신고하라는겨? 그러면 뭘 자꾸 신고하라는겨? 에? 그러면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미리 알아두셔서 이제 과태료나 이런 것도 뭐 안 맞게 조심조심 하시고 그 신고할 거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셔갖고 이제 신고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 한번 미리 개정되는 법령은 꼭 챙겨보시는 게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김팀의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더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김팀의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